네, 7월 19일 멀티미디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글 크롬 설치는 다 하셨나요? 크롬도 인터넷 웹 브라우저예요. 인터넷 창 여는 거랑 같은 기능이고요. 요즘에는 미국 거 같은 사이트는 크롬을 열어야지만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롬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크롬이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먼저 선행을 하셔야 돼요. 크롬 설치를 하시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들어가셔서 네이버 검색창에서 크롬이라고 크롬 다운로드라고 쓰시고 검색 눌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글 크롬 들어가셔서 크롬 다운로드 누르시고 뭐 밑에 나오는 거 실행 하시고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뭐 네네 다음 다 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크롬이 생기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배울 사진 편집 프로그램 픽슬러는 크롬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 설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크롬 설치가 다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크롬 더블 클릭해 주세요. 크롬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서 주소 편집 줄에서 바로 픽슬러라고 쳐보세요. 한글로 치세요. 제가 그 전에는 그 영어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픽슬러 한글 주소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픽슬러라고 한글 글자를 쓰시고 난 다음에 엔터 눌러주세요.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천천히 입력하세요. 엔터. 엔터키 누르고 난 다음에 이 마우스 휠을 밑으로 내리시면 온라인 사진 에디터 픽슬러라고 나옵니다. 이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너무 쉬운 거 말고요. 픽슬러 2라고 중급 이상의 에디터를 배우려고 합니다. 픽슬러 2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열 수도 있고요. 신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이미지를 연다는 것은 제가 사용할 사진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열어볼 거고요. 신규 생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신규 생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웹 사이즈 750p 선택하시고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이 배경색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배경색 온 해주시고 하얀 색깔 눌러주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생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생성 눌러봐 주세요. 이 픽셀은요, 가로, 세로의 픽셀을 의미하고요. 가로 1280, 세로 720의 픽셀 하나를 생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성 누르시면 가로 1280 픽셀, 세로 860 픽셀짜리가 생겼는데요. 이 픽셀의 개념은요, 보여드릴게요.
픽셀을 센치 변환으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인쇄되는 화면까지 생각하실 때 픽셀 투 센티미터를 검색해서 픽셀이 어느 정도의 센티미터를 가졌는지 한번 이 픽셀이 어떤 센티미터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1픽셀에 0.0264 센티미터네요. 그러면 저희가 뭐 1080 정도 생각하면은 거의 28 센티미터니까 저희가 만든 건 한 30 센티미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픽셀은 화소인데 이 점이 몇 개가 들어갔냐에 따른데 가로의 그 화소의 크기, 세로의 화소의 크기가 얼마큼인지 센티미터로는 알아야지 저희가 출력할 때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 때 이 가로 세로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픽셀에 따른 이 픽셀 설정에 따른 가로 세로 범위가 얼마큼인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또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정말 도구들이 많죠. 도구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다 쓰임새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순서예요. 이미지와 캔버스 사이즈를 변경하고 레이어를 이동, 변형 또는 변경해요. 레이어를 이동하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열어서 이미지 다시 열어볼게요. 이 이동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동 도구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미지의 순서나 레이어의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옆에 있는 도구는 일정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여기 일정 부분만 보여드리면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툴들입니다. 이 모든 툴들을 이런 식으로 총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다섯, 스물, 스물둘, 스물넷, 26 정도를 저희가 천천히 다 배워볼 생각이고요. 상위 메뉴들도 조금 이해를 해보면서 픽슬러 강의를 하려고 해요. 픽슬러를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포토샵은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돌아가기 좀 해보고요. 첫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 볼게요. 저희가 아까 맨 처음 화면이 이거죠? 자, 이거 하나 백그라운드, 이 배경도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레이어가 뭘까요? 레이어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레이어 1이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레이어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개념을 제가 되게 자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레이어들에서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죠. 순서를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레이어가 지금 한 개 더 생겼죠. 제일 밑에 바탕화면, 그리고 그 위에 하나, 그 위에 하나예요. 둘이 이렇게 겹치면 지금 보세요. 장미가 아이스크림 뒤로 들어가죠. 레이어의 순서가 장미가 아이스크림보다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이 밑에 있는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볼까요? 올리면 이렇게 장미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레이어를 생성시키면서 편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레이어 하나하나가 여기 잘 보시면 개인 스케치북이라 생각하면 자기 하나하나가 스케치북 한 장인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레이어는 하나하나의 독립된 스케치북이다. 그 스케치북을 겹쳐서 보는 거 보고 편집하는 모든 활동을 픽슬러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이어는 이제 보시면서 개념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레이어는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를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파일명으로 이렇게 배경이라고 바꿔 놓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장미꽃이라고 하실 수 있고, 또 아이스크림도 마우스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레이어는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하나하나가 개인 스케치북 한 장이다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레이어 개념하고 페인트 툴 예제를 할 건데 그 예제에 앞서서 저희가 예제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저랑 수업을 하시려면 예제 하나를 책을 구매하시지 마시고 저하고 예제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하자고요. 그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인데 헤란북스에 있고요. 제가 예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검색창에서 헤란북스 잠시만요. 여러분들 다시 네이버에서 헤란북스 말고 웰북이라고 검색하세요. 제가 출판사가 많아서 헷갈렸네요. 웰북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검색창에서 웰북이라고 쓰시고 검색 눌러주세요. 검색. 그리고 난 다음에 웰북 들어가 보세요. 클릭. 그리고 자료실 가보세요. 클릭. 그리고 난 다음에 IT 자료실 눌러보세요. 여기서 보시다 보면 재미있는 픽슬러가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창의력 팡팡이. 다시 자료실에 IT 자료실 들어가셨죠? 자료실에 IT 자료실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창의력 팡팡 클릭하세요. 자료실에 IT 자료실 들어오셨고 창의력 팡팡 클릭. 창의력 팡팡 클릭하시면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어린이 피카소 되기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고요.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 칩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를 나와요. 저장 옆에 요 세모난 버튼 누르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본인 이름 폴더에 넣으세요. 본인 이름 폴더에 더블 클릭해서 본인 이름 폴더에 더블 클릭해서 저장 눌러주세요. 다운로드가 바로 완료가 되었고요. 바탕화면에서 본인 이름 폴더로 들어가 볼까요? 본인 이름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본인 이름 폴더 들어와 보시면 저장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Alt집으로 압축 풀기.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은 이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Alt집으로 압축 풀기.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 이름 밑에다가 풀자고요.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만 눌러주세요. 그럼 Alt집 압축이 풀려졌을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이라는 게 본인 이름 폴더, 정말 본인의 이름 폴더 밑에 생겼습니다. 이 과정까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웰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웰북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료실, IT 자료실로 들어가시고요. 그 중에서 창의력 팡팡 클릭하시고요. 내리셔서 어린이 피카소 내기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 클릭하시고 이 예제 파일 집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 집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저장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하세요. 바탕화면 본인 이름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 이름 안에 저장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창 내리시고 끄시거나 X 눌러주시면 바탕화면 본인 이름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이 있고요. 여기서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t집으로 압축 풀기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위에 본인 이름이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본인 이름 밑에 풀 거예요. 그럼 모르겠으면 바탕화면 본인 이름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압축이 풀려져서 저처럼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시 내려놓았던 여기 사진 에디터 픽슬러 들어가 볼게요. 이거 내려놓으실 때는요. 요 빼기 버튼 같은 거를 내려서 최소화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사진 에디라고 써 있는 사진 에디터 픽슬러거든요. 이걸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오늘은 픽슬러 예제 파일 어떤 걸로 해볼까요? 처음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르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 상태에서요.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그 이미지가 열리면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아까 백그라운드를 열어봤던 거고요. 이미지가 열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점점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 이미지 열기 눌러보세요.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만들려면 백그라운드를 생성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예제 다운로드 받은 거를 가지고 와서 작업하려고 제가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미지 열기. 파일 이미지 열기 눌렀고요.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 더블클릭 하시고요. 더블클릭. 바탕화면 본인 이름은 더블클릭. 거기에 이게 있어야 되죠.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 1강에 뭐부터 해볼까요? 기차라고 누르셔서 열기 해보세요. 기차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또 파일에 이미지 열기라고 해서 동사 이렇게 하나씩 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네 개를 다 이렇게 쭈르륵 이거 하나 열었으니까요. 쭈르륵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듯이 이렇게 네 개를 한꺼번에 다 체크를 하시고 열기를 하면 한꺼번에 열립니다. 자, 그럼 기차, 동상, 새집, 인형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중에서 기차, 동상, 새집을 한 군데로 이미지를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기차라는 이미지를 복사해서요. 여기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배경에다가 넣어 볼게요. 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레이어 복제하기 눌러주세요. 자, 이 보세요. 기차, 불러온 기차 그림에서 복제하기 눌러보세요. 복제가 됐죠? 복사가 됐고요. 무제라고 써 있는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 만든 스케치북 같은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편집에 붙여넣기라고 눌러보세요. 허용. 자, 이렇게 붙여지죠? 다시 여기에서 복사한 게 다시 한번 저희가 여기를 복사를 했죠. 복사한 다음에 무제에다가 편집에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기차가 오고요. 이거를 지우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휴지통 눌러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지금 한 장의 스케치북에 합쳐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아주시고요. 네, 기차는 X 할게요. 기차 다 썼으니까 X. 그럼 동상을 눌러보겠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X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동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X 누르지 말고 동상 눌렀을 때 얘도 복제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복사를 하는 방법은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제하기 우선 잠금을 해제하고 복제할게요. 잠금 해제 먼저 눌러주시고 자 제가 이거 잠궜고요. 잠그면 복사가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복사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잠금을 해제할게요. 잠금이란 걸 해제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 눌러주시고 다시 무제로 오셔서 편집에 붙여넣기. 뭐가 왔죠? 근데 기차가 왔죠. 다시 동상에 백그라운드는 복사할 때 한 개 더 생기네요. 복제하기 눌러주시고 편집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복제하기라고 누르면 지금 이 상태에서 레이어가 복사된 거여서 여기 위에만 뜨네요. 제가 그냥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레이어가 하나 선택됐죠? 선택됐죠?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 눌러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컨트롤 C.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됐고요. 복사가 됐죠?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무제로 돌아오셔서 컨트롤 V 누를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포토스케이프를 배우셨기 때문에 컨트롤 C와 컨트롤 V의 차이를 기억하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문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두 개를 이제 꼭 기억을 하세요. 레이어를 복사할 때도 컨트롤 C. 레이어 하나하나, 이미지 하나하나를 붙여놓을 때도 컨트롤 V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 단축키를 이해하시고요. 여기다 한 개 더. 컨트롤, 이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건 아닌데 잘 안 쓰던 거. 바로 앞 단계로 돌아가기. 저희가 하다가 뭐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 컨트롤 Z 누르면 돼요. 컨트롤 C 복사하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G 전 단계로 돌아가기. 이거 혹시 기억 안 나실 것 같은 분들은 어디에 지금 잠깐 적으세요. 적으셔가지고 조금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제가 한 1분 기다려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넣으셔도 되고 간단하게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적으셨을까요? 한 몇 초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동상 클릭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렀고요. 그다음에 무제로 돌아와서 컨트롤 V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동 도구가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도구 이동 도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다가 위치시켰고요. 그 다음에 동상은 다 썼으니까 여기 X 누를게요. X 눌렀고 새 클릭해 볼게요. 새. 얘도 컨트롤 C 눌러주세요. 컨트롤 C. 다시 새 눌러준 상태에서 이 전체 레이어를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복사됐죠?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무제로 돌아오셔서 컨트롤 V.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요. 크기 조절도 이걸로 하면 되는데 저희는 원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위치에 놓아둔 거예요. 새 X 하시고 새 집 컨트롤 C 눌러주세요. 새 집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무제로 돌아오셔서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놓았습니다. 자, 컨트롤 지금 저기 픽슬러하고 좀 다른 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빈 스케치북 같은 무제라고 불리는 화면을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복사해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끌어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이미지를 그냥 쓸 거면 여기 보세요. 백그라운드 복사한 이미지들이 레이어로 있어요. 레이어가 왜 5개가 됐는지 아시는 분? 레이어 밑으로 내리려면 내리고 올리려면 올리는 거예요. 맨 밑에 배경이에요. 하얀 색깔 스케치북이 있고요.
그 나머지 그림 보세요. 누를 때마다 바뀌죠. 첫 번째 기차 여기 이렇게 활성화되죠. 두 번째 누르면 동상, 새집. 이게 복사해서 붙여놓은 처로 4개이기 때문에 배경에다가 이미지 4개여서 5개의 레이어가 쌓인 겁니다. 이름 변경해 볼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백그라운드 복사가 아니라 기차하고 엔터. 두 번째 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동상 엔터. 세 번째 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엔터. 네 번째 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집 엔터. 자, 레이어 하나하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이 해당되는 이미지의 내용으로 바꿔주세요. 좀 기다려 드릴게요. 네, 이렇게 레이어의 이름을 꼭 바꿔야지 나중에 어떤 이미지가 어떤 레이어였지? 라는 거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레이어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한 번에 사실 레이어에 이미지 레이어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복사해서 붙여넣고 레이어가 추가되는 과정들을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동할 때는 이동 툴을 이용하겠죠. 그러면 이 이미지 여기 오른쪽 부분은 잘라버리고 폴라로이드 형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콜라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는 이만큼만 필요할 때는 오른쪽은 필요 없겠죠. 그럼 자르면 되겠네요. 자르는 도구가 뭘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르기 도구. 자르기 도구 클릭하시고요. 조금 포토스케이프랑 약간 달라요. 자르기 도구 클릭하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이 부분들을 요런데 클릭하셔서 줄여보세요. 줄여보시면 이 진한 부분이 적용을 누르시면 이 진한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적용 눌러볼까요? 적용.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적용 눌렀어요. 적용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바로 잘려졌죠.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따르고 싶으시면 단축키 어떤 거 넣어야 될까요? 컨트롤 Z. 물론 전 단계로 돌아가는 뭐 버튼도 있어요. 편집에서 실행 취소라는 것도 있어요. 컨트롤 Z. 근데 저희는 이렇게 이걸 사용하자고요. 컨트롤 Z. 컨트롤 Z 눌러볼게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르기 누르셔서 여기 있는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이렇게 드래그로 줄여보세요. 이렇게 잘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적용을 눌러서 잘렸어요. 그럼 어떤 걸 누르면 된다고요? 컨트롤 Z. 자, 자르기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번엔 적당한 이미지로 줄이시고요. 그리고 적용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도 좀 잘라볼까요? 자르기 눌러주시고 살짝 자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르기
적용. 자, 그럼 약간 이렇게 사진 같은 이미지가 완성이 됐고요. 여 밑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글자도 써볼까요? 이런 글자 쓰는 거는 같아요. 여기 어떤 도구일까요? 지금 이동 도구 배웠고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텍스트 도구 배우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하고 비교해서 화면은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포토스케이프는 조금 많이 이리저리 텍스트도 들어가는 곳이 복잡했고 있는데 여기는 왼쪽에 도구를 입력해서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T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내가 글씨를 쓸 거예요. 텍스트를 추가할 건데 T 누르셨죠? 그럼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그 글자 쓰는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글자 쓸 위치를 나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위치를 대략적으로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Do you want to add a new text layer? 그러니까 뭘까요? 너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라는 버튼이 ADD예요. add라고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가 됐죠? 가운데 추가가 됐잖아요. 지우고 입력하시는 거예요. 봄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블럭 지정 안 하셔도 얘는 클릭을 해놓으시고 여기 텍스트 레이어가 추가된 게 보이십니다. 얘들은 이미지니까 이미지고요. 텍스트 레이어에서 자, 텍스트 레이어 봄의 시작에서 폰트를 바꾸실 수 있어요. 폰트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폰트 무료 다운로드 많이 예전에 해놨는데요. 뭐가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채로. 맨 위로 올라가면은 뭐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지 않더라도 가지고 계신 글씨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 색깔, 텍스트 말고 색깔은 어떻게 칠할까요? 칠하기 눌러주셔서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규격을 통해서 글씨 크기를 이 동그란 거를 오른쪽으로 당길수록 당연히 커지겠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또는 여기서 숫자로 수치를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포맷으로 가볼게요. 포맷은요. 뭐 선의 간격. 만약에 두 줄이었다면 봄에하고 엔터 치고 밑에가 시작이었다면 그 두 사이의 간격이 선의 간격을 의미하고요. 글자 간격은 보여드릴게요. 글자 간격은 어때요? 제가 올릴수록 글자와 글자 사이가 점점 넓어지죠. 네, 이거 줄일 수 있고요. 이거는 이 텍스트 창, 여기 이만큼의 가이드라인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할 수 있는 거고요. 기울게, 진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커브를 원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보세요. 커브 지금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커브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뭐 ARC는 아치거든요. 아치 모양으로 아래로 내리시거나 갑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아치 모양 만드시거나 오른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원으로 해볼까요? 원. 기본값 0으로 해놓으시고요. 원으로 해볼까요? 원으로 하면 동그래지고요. 하프로 하면 반만 됩니다. 커브를 그냥 끄시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백그라운드는 뭘까요? 눈에 띄는 색깔로 해드릴게요. 이 글씨에 뒤에 색깔을 넣느냐 마냐 이 말이에요. 글씨 뒤에 백그라운드를 온 시켰다는 거는 글씨 뒤에 색깔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의미입니다. 오늘 다음번에 이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요. 오늘 원래는 좀 더 간단한 것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어서 들으신 분들은 포토스케이프를 들으셨다고 가정하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쉬운 예제로 처음 이번에 수강을 하시더라도 더 이해가 쉽게 되시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봄의 시작이라고 입력만 하시고요. 색깔만 바꾸시고 이동할 때는 마우스가 이렇게 상하좌우 모양이 되셨을 때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저장 한번 해볼까요? 파일, 저장 눌러주시고 봄의 시작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돼요. 웹에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폴더는 항상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초를 기다리시면 다운이 됐고요. 클로즈를 해보고요. 어디에 다운로드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 PC 들어가시고요. 다운로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봄의 시작이라고 저희가 다운로드 내 PC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습니다. 그럼 이 폴더 여셔가지고 본인 이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완성 폴더에 옮겨주세요. 클릭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클릭해서 그 폴더 위에 올려놓으시면 그 폴더 안에 완성 폴더 들어가 볼까요? 완성 폴더 안에 생겼을 거예요. 어디 있죠? 봄의 시작? 여기 있네요. 봄의 시작이 완성 폴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오늘 텍스트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부터 조금 더 천천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픽슬러 여러 번 이용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